이게 안정감을 주는 팀은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. 예. 라든지 저부터 이제 불안해져요. 자동화이기 때문에. 예. 예, 근데 뚱 해가지고 기분에 따라서 막 아시죠? 예, 맘카페에다가도 막 이런 식으로 이 팀을 이제는 시장에서 아웃시켜야 되고 국제 전사가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더빠입니다. 하남에 있는 자이 아파트입니다. 네. 오늘은 또 오랜만에 백보스 팀을 모셨습니다. 제가 모신 건 아니고 고객님께서 모셨는데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불안불안한 팀이 있어요. 그리고 이 팀이 들어오면 괜찮겠구나 그런 팀이 있어요. 대표적으로 제가 인정과 리스펙과 추앙과 네, 좀 닫고 좀 시작할게요. 기대를 맞이하지 아니하는 마법사 팀이 있고요. 외부 철거팀으로는 백보스 팀. 물론 이제 제가 뭐 많이 경험해 본 건 아닌데, 그리고 좋은 팀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. 당연히 이제 저랑 함께 하시는 팀이 제 입장에서 가장 좋죠. 가장 좋은데, 조금만 닫고 할게요. 이게 안정감을 주는 팀은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. 일단은 현장의 위계 질서라든지 그리고 팀이 들어오는 인원의 수가 조금 다릅니다. 물론 이 현장은 뭐 아주 전체 철거 요건 아니라서 거기에 딱 이제 맞게 들어오시는데 보통들 안정감을 주는 팀 같은 경우는 제가 가서 팀장님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. 그 다음 말이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면 이 팀 아는 팀이구나. 이제 이게 딱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요즘에 지금 저희가 뭐 하는 디테일이라든지 이 다음 디테일까지 저희는 생각을 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. 뭐 예를 들어서 팀장님 저 미드웨이 쪽에 타일 떼실 때 그러면 네 커팅이요. 딱 이제 나오는 거죠. 그리고 우수관 딱 보면서 팀장님 여기는 우수관을 직관 처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네 직관 처리 알겠습니다. 딱 이렇게. 근데 그걸 듣고 있으면서도 라든지 약간 이런 거라든지 이제 그런 게 보이면 저부터 이제 불안해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하는 팀 못하는 팀이 금방 탁 티가 나는데 여기 백보스 팀은 척하면 착. 그리고 여기는 우리 팀장님도 지금 배정된 팀장님도 좀 젊고 그래서 그리고 또 다행히 저를 알아보셔가지고 좀 미디어 오빠 저 잘난 척하냐고 또 지 자랑한다 이게 아니라 저를 알아보시고 혹시라도 소통이 이제 어렵지 않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. 제 입장에서는. 왜냐면은 지금 이 하남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% 이상이 외부팀이 지금 섭외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좀 더 미리 고객님이랑 같이 좀 만나가지고 섭외를 하는 과정까지 제가 컨설팅 해드리거든요. 자기가 굉장히 높은 인테리어 방식이기 때문에. 그런데 섭외를 미리 다 해놓으셨어요. 미리. 그리고 잘 나가는 팀들은 반셀프 하실 때는 한 3, 4개월 전에는 미리 해놓으셔야 일정을 차곡차곡 맞추실 수 있지 급하게 했을 때는 섭외가 된다고 해도 일정을 제대로 맞출 수가 없으니까. 그래가지고 저를 또 알아봐 주시고 그때 이제 한번 만난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소통이 된다가 어마무시하게 큰 겁니다. 인테리어의 성공과 실패의 비결은 첫 번째 소통.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. 소통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. 그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왜 나오면은 솔직히 저희가 비싼 자동차를 사거나 그리고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할 때 그 제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소통이 필요한가요? 전혀 소통이 필요 없죠. 왜? 자동화이기 때문에. 물론 뭐 백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. 사람이 이렇게 손수 하는 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자동적으로 완제품의 퀄리티가 보장이 돼서 나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소통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우리는 돈 내고 사면 돼요. 그러나 인테리어는 자동화가 안 되어 있어요.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, 유명한 말이기도 하죠.
그래서 현장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 그리고 팀 자체 내에서도 가끔 실수하거나 놓치거나 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럴 때 팀장님, 대표님, 그럼 네네,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. 저희가 다시 한번 가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런 게 필요해요. 근데 뚱 해가지고 전 소통 안 해요. 라든지. 그리고 이제 제가 사실은 이 공사에 계속 관여를 하는 사람이잖아요. 근데 제가 관여를 하려고 할 때 소통을 안 해요. 그러면 이게 일이 뚝뚝 끊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 백보스 같은 팀 정도면은 큰 소통이 아니어도 이미 척하면 착 나오는 팀이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될 것으로 보고 지금 믿고 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A급 팀들이 노출이 되고서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그 별점 테러 하잖아요. 가끔. 음식 마음에 안 들면. 근데 보통 별점 테러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희가 쿠팡 이츠라든지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렇게 막 요즘에 긴급하게 시키는 거 있잖아요. 쿠팡 이츠는 그냥 저긴가? 그것도 먹는 거죠. 그래서 배달 앱에 보면은 이게 별점이 있어요.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내놓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가받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조심을 해요. 근데 별점 테러 뒤에 별점 테러, 이 테러가 있잖아요. 이거는 좋지 못한 행동이긴 해요. 그래서 정확하게 의견을 쓰고 이제 해야 되는데 기분에 따라서 막 아시죠? 맘카페에다가도 막 이런 식으로 어디 카페도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악의적으로 올리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연히 좋지 않은 행동이죠. 그리고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행동이에요. 아시다시피 노가다 하시는 분들, 이 일 쪽에 계시는 분들, 그 자기를 노출시키고 평점을 받아가시는 거죠. 평점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. 이게 생계. 단순히 단순히 뭐가 아니다. 생계에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들이 없어요. 그래서 좋은 평점을 항상 요구하고 서비스 센터 가면은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삼성 서비스 센터 가면은 좀 좋은 평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제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. 그래서 좋은 평가, 평점, 그 평판이 정말로 중요한데 그런 거를 보통 자기 불만사항이 있을 수는 있겠죠. 그래서 평점 테러를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불만이기 때문에 내가 내 평가로 내 잣대로 당연히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는요 뭐가 잘못되잖아요. 그러면은 그 회사가 없어질 정도로 세게 데미지가 들어오는 시스템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팀이 상당히 평판이 좋았다. 그런데 어느 일부분에서 갑자기 막 테러가 들어온다. 이러면은 말 그대로 그거는 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서로에 대한 실수와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부재에 대한 진행이 결과적으로 좀 안 좋게 빠졌다라고 보셔야 돼요. 그거를 여러분들도 그런 평점을 보고 이거를 보실 때 이거는 여기서 좀 커뮤니케이션 좀 문제가 있었나 보다. 잠깐 삐끗했나 보다. 요 정도로 좀 생각해 주셔야지 이 팀을 이제는 시장에서 아웃시켜야 되고 죽여야 되고 이렇게 제가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죠. 근데 그건 뭐다? 소통이 안 되는 팀. 별점이 일부 낮은 팀은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는 소통을 더 잘하고 그 다음 팀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. 그리고 인테리어는 완성품도 아니고 그죠, 과정이죠. 항상 인테리어는 완성되기 전까지. 그리고 완성이 된 이후에도 애프터를 좀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사람이 하기 때문에 완전 수동이에요. FSD 테슬라 FSD가 갑자기 탁 열리면서 모든 자동차를 수동차로 만들어 버린 느낌.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수동으로 하는 거잖아요. 인간이 다 수동으로. 그렇기 때문에 이 소통에 있어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정에 저도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팀에서 내가 감정이 이미 상했으면은 문제가 이 다음 팀에게도 넘어가고요. 그
현장 자체가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뭐 지금 우리 백보스 이런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거의 프로잖아요. 예. 누가 언제까지 출근하세요라고 회사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도 바뀌고, 예, 현장 변수도 너무 많고, 뭐 이런 상황에서도 새벽 3시,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쪽으로 오시는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책임감에 있어서는 본인의 이 프라이드, 예, 곤조라고 그러죠.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일반 회사원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텐션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좋은 평가를 받고 계신 분들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때론 실수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인간이라는 어떤 네, 태생적 한계, 예, 거의 뭐 예. 인간이 제일 문제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좀 잘 하셔야 된다. 네. 그래서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일을 슬슬 이제 시작을 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예. 중요한 거는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. 그러나 실수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소통으로 풀어 나가면은 그 다음 공정까지도 문제가 없다. 그래서 공채 전체가 모두 마음에 안 들어.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한다고 그런 사람들 내가 섭외했는데 공채 전사가 전체적으로 너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어떤 것까지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의뢰한 내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. 예, 왜냐하면 이분들이 평소에 문제없이 다 잘들 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도 80% 이상.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본인한테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면 내 성격에 뭔가 그게 있었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. 그렇지 않으면은 애프터 받기도 어렵고 그 현장에 점점 문제가 생기니까. 그래서 이 정도만 얘기 드리고 다음 미팅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아서요.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